근데 저는 사실 의견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그렇게 아주 역대 레벨의 대역전극을 해서 이런 팀이 또 기세 타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라리가 우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또 뭐 트래블을 또 한다 예를 들어 그런 감독인데 바로 나간다. 그럼 좀 이상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원론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 그 두 번째 경기 하나로서 엔리케 감독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엔리케 감독이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것이 사실 스포르팅 히온전이 끝나고 이제 떠난다 발표를 했는데 그 스포르팅 히온전을 6골 넣고 이겼거든요. 6대1로 이긴 경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떠난다고 할 때 6대1로 이겼는데 그 경기 후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나 이제 떠날 겁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조금 놀랍긴 한데 어찌됐건 그 발표 이후로 사실은 엔리케 감독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선수들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결속력이 좋아지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 감독과 선수들 간에 약간 지금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엔리케 감독이 대승한 경기 다음에 딱 그걸 발표해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동정론도 좀 없고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는 더 이상 엔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없죠.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떠나겠다고 한 스승에게 뭐 이제 뭐 불만을 터뜨릴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전의 대승도 엔리케 감독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에도 저는 약간의 그 기반과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전으로 엔리케 감독의 이 나가야 될 이유가 다 소멸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알파신 때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그 3313 그 3 다이아몬드 3이라는 그 바르셀로나 전통의 포진으로서 엔리케 감독이 지금 몇 경기에서 아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 포진은 사실은 엔리케 감독이 자기가 뭐 개발을 했다든가 자기가 혁명적으로 이번에 만들었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있던 거고 제가 알파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르셀로나가 과르디올라 이후부터 약간 삐걱거리거나 뭔가 좀 심심해지거나 뭔가 너무 예측 가능해지거나 그런 타이밍 때마다 모든 감독들이 사실은 그 3 다이아몬드 3, 그 3313 이 포메이션은 항상 나와 왔어요. 그리고 엔리케 감독도 사실 3백 올 시즌 초반에도 좀 썼었어요. 시즌 초반에 레가네스전이라든가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전에서 사실 또 3백을 썼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냉정하고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전의 그 대역전 역사적인 승리가 모든 거를 덮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엔리케 감독이 지금 이 기세를 타고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우승을 어떤 트로피를 들든 아니면 뭐 트래블을 하든 이것은 엔리케가 정말 명예롭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걸 했다고 해서 저는 번복해서는 안 되고 번복 안 하는 게 바르셀로나에게도 좋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넘버원 후보는 어슬레틱 빌바오의 저는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발베르데 감독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은 장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지금 약간 중간 단계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모든 면에서 좀 밸런스가 있는 감독이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발베르데 감독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실제로 뛴 적도 있어요. 그 크루이프 감독 시절에 한 길게는 아니지만 조금 뛴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그 크루이피즘도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발베르데 감독이 아주 뭐 공격만 일변도로 하느냐 발베르데 감독은 항상 부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전 감독 때들보다 실점을 많이 줄여놔요. 그게 에스파뇰 때도 그랬고 올림피아코스 때도 그랬고 지금 빌바오에 도착했던 것도 비엘사 감독 후임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엘사 감독 마지막 시즌 실점 때보다 발베르데 감독 딱 오니까 실점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빌바오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상당히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몸통 움직임과 압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플레이들도 좀 있거든요. 측면 공간을 활용한 다이렉트 플레이, 뭐 아두리스 득점 이제 그런 루트가 빌바오의 또 중요한 루트이듯이 사실은 바르셀로나 자체가 이제 메시 선수도 초절정기에서는 내려오고 이니에스타 선수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요 부스케츠나 피케 같은 선수들도 나이가 이제는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30 목전에 다다른 선수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외부에서 데려온 수아레스,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의 나이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다 이제 30줄
선수들이 넘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발베르데 정도의 약간 중도 성향의 감독이 와서 바르셀로나의 전통도 살리는 동시에 급격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실속 있고 실리적인 전술도 좀 펼칠 줄 아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중간 단계를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간적인 것에 어울리는 감독이 저는 발베르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산파울리 감독 같은 사람이 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그 스타일로 하면 참 멋있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니에스타, 메시, 뭐 수아레즈, 뭐 피케,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 다 이제 연령 높아져서 내려가면 그러면은 산파울리 감독이 요구하는 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되면 오히려 그 요구 자체가 비엘사 감독이 빌바오에서 말년에 실패하듯이, 비엘사 감독이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게 잘했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잡고. 그런데 나중에는 요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선수들과 오히려 지금 안 좋아지고, 산파울리 감독도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런데 발베르데라면은 그렇게까지 안 갈 것이다. 왜?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중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발베르데가 저는 바르셀로나에 가장 발베르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베르데 감독도 좋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근데 이제 글쎄 확률적으로 발베르데 감독에 대한 선임을 지금 쿠네부에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도 모르죠.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중간 과도기 단계에서 다리를 브릿지를 놔줘야 되는 감독으로는 아마 바르셀로나 출신이 영입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란 차원도 저는 들어간 겁니다. 제가 네. 에우세비오 사크리스탄 감독이 발베르데 감독보다 약간 좋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소시에다드가 하는 플레이가 바르셀로나의 이상향에 더 가깝습니다. 그 외 전에 소시에다드가 바르셀로나 사실 이긴 경기다, 뭐 제가 네. 그 말씀도 드렸는데, 투톱이죠. 예, 소시에다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렇죠. 패싱이라든가 예,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요. 경기 스타일은 소시에다드가 빌바오는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지역의 압박, 그리고 몸통 움직임 좋고 숏패싱도 잘하지만 다이렉트성 플레이가 소시에다드보다는 저는 비율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스타일적으로는 에우세비오 사크리스탄 감독이 더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있어요. 에우세비오 사크리스탄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조금 안 좋게 떠난 게 좀 있어요. 바르셀로나 예, B팀 지금 좀 B팀, 말아먹고 떠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것이 소시에다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멋진 모습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돼 있을지는 네. 그거는 또 역시 또 수뇌부 마음속을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누가 와도 어려운 팀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랑 연관이 없는 네. 감독들이 왔을 때는 언론하고 있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이 언론, 친 바르셀로나 성향의 언론사, 팬들, 까탈루냐지요. 거기에 적응하는 게 더 1순위예요. 사실은 이 저 팀 구성원들과 적응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반할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 감독들이 겪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네. 고초가. 그거를 겪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조금 연관이 없던 감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난관입니다. 그 부분을 겪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오든 참 힘든 자리이면은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아스널도 사실 누가 선뜻 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널은 왜요? 워낙에 저 바로 갈 거예요. 제가 부르면. 아무도 안 불러줘요. 혹시 알아요? 제가 가서. 그럴 일 없을 것 저분이 같아요. 네. 뭐 불러주면 간다는 얘기의 기본에는 연봉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네. 아무튼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또 명확하게 저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벵거 감독의 거치도 뭐 그때쯤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그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찾아올게요.